60세 이후 많은 부부들이 실제로 더 깊은 정서적 연결을 경험하지만 여전히 친밀함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배우자와의 낭만적인 불꽃을 다시 지피는 데 도움이 될 8가지 강력한 팁을 공유할 것입니다. 간단한 제스처부터 새로운 연결 방식까지 이 팁들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수년 동안 결혼했거나 다시 연결하려고 노력 중이라면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조언을 기대해 주세요. 시작해 봅시다. 김영숙 씨와 박철호 씨를 만나보세요. 그들은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왔고 항상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60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부부들처럼 그들은 한때 가졌던 친밀함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서로를 깊이 사랑했지만 극복하기 어려운 점점 더 커지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데이트, 친밀한 대화, 심지어 주말 여행까지 몇 가지 시도해 보았지만 초기 시절의 불꽃을 다시 지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때부터 연결을 재건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이야기인가요? 여전히 서로를 아끼지만 거리감이 커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60세 이후 부부가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지만 친밀함이 사라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서로를 재발견하고 이전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완벽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낭만적인 불꽃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김영숙 씨와 박철호 씨가 관계를 다시 불붙이는 데 사용한 7가지 간단하지만 강력한 팁을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니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 콘텐츠가 즐거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60세 이후 최고의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팁을 얻으세요. 시작해 봅시다. 친밀함의 육체적인 측면을 다시 짚이기 전에 정서적인 친밀함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적 친밀함은 다른 모든 것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것은 배우자와 더 깊은 수준에서 진정으로 연결하고 감정, 추억, 그리고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 일상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종종 60세 이후의 부부들은 일상적인 생활에 얽매이지만 정서적인 연결을 다시 불붙이는 것은 관계에 놀라운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김영숙 씨와 박철호 씨에게는 간단한 소통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김영숙 씨는 방해 없이 박철호 씨와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15분을 따로 할애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도 TV도 없이 단지 그들 둘만 함께하는 조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쁨, 좌절,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미소 짓게 만든 작은 순간들을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수준에서 다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서로의 감정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정서적 친밀함을 만들었습니다. 정서적 친밀함은 단지 이야기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생각과 감정을 진정으로 듣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변하고 우리의 정서적인 필요도 진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해 없이 소통할 공간을 만드는 것은 작지만 강력한 방법으로 연결을 다시 짚히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정서적인 점검을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에게는 어떻게 효과가 있었나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계속 대화를 이어갑시다. 정서적인 친밀함부터 시작하면 육체적인 연결이 더 쉬워지고 더 자연스럽고 더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몇 분씩 시간을 내어 마음을 열고 공유하세요. 이것이 낭만적인 불꽃을 다시 지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친밀함은 단지 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손을 잡거나 안아주거나 심지어 소파에서 껴안는 것과 같은 신체적 접촉은 당신과 배우자 사이의 정서적 연결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접촉은 때때로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특히 삶이 바빠지거나 육체적인 친밀감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질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일상적인 신체적 제스처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친밀함과 애정의 느낌을 다시 짚을 수 있습니다. 김영숙 씨와 박철호 씨는 손을 잡는 것만큼 간단한 것이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철호 씨는 산책 중에 김영숙 씨의 손을 더 자주 잡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 다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 작고 부드러운 접촉은 단지 연결의 순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연쇄 반응을 시작했습니다. 김영숙 씨는 더 안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박철호 씨는 그녀의 감정과 더 잘 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 접촉이 거창한 행동이나 낭만적인 휴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가치 있다고 느끼게 만든 일상적인 순간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의 힘을 간과합니다. 손을 잡는 것, 애정 어린 포옹, 부드러운 쓰다듬기.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더 연결되어 느끼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만드는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접촉들은 친밀함이 복잡하거나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일상적인 순간에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신체적 접촉이 관계의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손을 잡거나 안아주는 것만큼 간단한 것이 다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육체적인 접촉이 당신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함께 앉아 있을 때 그 간단한 제스처를 위해 손을 내밀어 보세요. 산책 중에 손을 잡거나 긴 하루 후에 안아주거나 또는 소파에서 껴안는 것과 같이 말이죠. 이러한 작은 순간들은 배우자와의 연결을 다시 짚히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친밀함을 다시 짚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특히 수년 동안 중단했을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삶은 바빠지고 나이가 들면서 특정 열정이나 공유된 활동이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둘 다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은 연결과 즐거움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영숙 씨와 박철호 씨는 공유된 그림에 대한 사랑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 그들은 함께 그림 그리는 것을 즐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이 바빠지면서 중단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은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 미술 용품점에 가서 용품을 골라 집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완벽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과정을 함께 즐기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림을 다시 시작하기로 한 간단한 결정은 더 많은 질 좋은 시간, 방해 요소 감소, 그리고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집중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웃고 과거에 예술로 만들었던 추억들을 회상하며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기쁨과 함께하는 느낌을 발견했습니다. 완벽한 활동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둘에게 기쁨을 주는 무언가를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림, 정원 가꾸기, 춤, 또는 함께 요리하는 것과 같이 말이죠. 공유된 활동은 재미있고 가벼운 방식으로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다시 연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파트너와 함께 시도해보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예전에 둘 다 즐겼던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 댓글로
당신의 아이디어를 우리와 공유해 주세요. 어떤 활동을 함께 탐험하고 싶어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어 과거에 둘 다 좋아했던 것을 생각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공유된 관심사로 다시 연결하는 것은 친밀감을 높이고 배우자와의 불꽃을 다시 지피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단지 기분 좋은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친밀감과 배우자와의 연결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느끼는 방식에 큰 역할을 하며 이는 다시 우리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 잘 먹는 것, 그리고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은 친밀감을 유지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박철호 씨에게는 한 가지 간단한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더 활동적으로 지내는 방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에너지 수준과 전반적인 웰빙의 개선을 보았습니다. 그의 건강이 좋아지면서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그는 더 자신감 있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꼈고 이는 김영숙 씨와 더 연결된 느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친밀한 순간은 육체적인 행동 자체보다는 공유된 활력을 통해 그들이 느낀 친밀함과 연결에 더 관한 것이 되었습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은 단지 멋져 보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은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우선시할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 좋게 느끼고 그 자신감이 우리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동은 기분을 좋게 하고 에너지 수준을 향상시키며 심지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친밀감에 큰 역할을 합니다. 건강이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육체적 건강이든 정신 건강이든 상관없이 배우자와의 연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 매일 산책을 하거나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먹거나 마음 챙김을 연습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기분이 좋아지면 배우자와 더 깊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져 정서적, 육체적 친밀감을 다시 지필 수 있습니다. 데이트는 불꽃을 살리기 위해 사치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간단하고 사려 깊은 제스처입니다. 새로운 레스토랑을 시도하거나 둘 다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심지어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는 것과 같이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하고 흥미로운 것을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김영숙 씨와 박철호 씨는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데이트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항상 돈을 많이 쓰거나 화려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미를 유지하고 함께했던 초기 시절의 흥분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달 그들은 동네의 새로운 이탈리아 식당을 시도했고 다음 달에는 함께 댄스 강좌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때는 바구니를 싸서 지역 공원에서 석양 피크닉을 갔습니다. 이러한 간단하지만 사려 깊은 데이트는 둘 다 기대하는 것이 되었고 그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방식으로 다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핵심은 일상을 깨고 함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데이트는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처음 사랑에 빠진 이유를 상기시키는 연결과 재미의 순간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에 가장 좋았던 데이트는 무엇인가요? 사치스러운 것이었나요? 아니면 간단하고 사려 깊은 제스처였나요? 아이디어를 우리와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관계에서 불꽃을 어떻게 살리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 다음 데이트를 계획할 시간을 갖고 평소와는 조금 다른 것으로 만드세요. 새로운 경험이든 초기에 좋아했던 것을 다시 방문하는 것이든 데이트는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흥분을 되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친밀함을 다시 지피는 데 필수적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낭만적인 또는 육체적인 필요와 같이 개인적인 것을 논의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친밀함에 대한 솔직한 소통은 더 깊은 연결을 만들고 관계에서 낭만적인 관심을 다시 지피는 열쇠입니다. 김영숙 씨와 박철호 씨는 어느 날 저녁 함께 앉아 육체적, 정서적으로 자신의 욕구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망설이는 순간들도 있었고 취약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정확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정, 친밀함에 있어서 서로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정서적인 필요도 공유했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은 이전에 표현하지 않았던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새로운 명확성은 그들이 행동을 조정하고 더 심오한 수준에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친밀함은 단지 육체적인 필요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 연결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당신의 욕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더 가까워지게 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친밀함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나요? 쉬웠나요? 아니면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시간이 좀 걸렸나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 아직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와 함께 앉아 당신의 욕구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어려울 수 있지만 친밀함을 다시 지피고 당신 둘의 필요가 모두 충족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친밀감을 재건하는 것은 특히 결혼 생활 후 수년이 지난 후에 시간이 걸립니다. 즉각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다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인내심을 갖고 이해하며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복이 있을 것이고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과정에 전념하고 친밀함은 여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박철호 씨와 김영숙 씨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서로 거리가 멀다고 느꼈고 진행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그들은 인내심을 갖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힘들더라도 계속 노력하기로 약속했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육체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이해와 공유된 회복력을 통해 유대감이 강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는 진화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친밀감은 노력 이상을 요구하며 그것은 시간을 요구하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에게 인내심을 갖는 것은 당신 둘 모두가 함께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신뢰와 지지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황이 멀게 느껴질 때 배우자에게 어떻게 인내심을 갖나요? 관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당신의 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어떻게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 자신과 배우자에게 인내심을 갖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시간, 공감, 그리고 이해를 요구하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더 깊고 만족스러운 연결입니다. 김영숙 씨와 박철호 씨는 정서적인 친밀함, 육체적인 접촉, 그리고 솔직한 소통에 집중함으로써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불꽃을 다시 지폈습니다. 작고 의도적인 변화로 시작한 것이 더 깊고 만족스러운 관계로 변모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연결은 이전보다 더 강해졌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친밀함을 즐기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낭만적인 관심을 다시 지피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인내심, 노력, 그리고 사랑으로 60세 이후 배우자와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여정이며 당신은 다시 그 연결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이 팁들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오늘 이것을 들어야 할 다른 사람과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로 당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대화를 계속 이어갑시다. ngon và nội dung liên quan